예, 바로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진석 체제로 급속 개편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본인은 거의 독배를 마신 거나 진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준비된 화면 일단 여러분들 보시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지금 비대위원장을 독배라고들 합니다. 저는 독배라서 더 이상 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당내 혼란에 대해 당원들께, 국민들께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난 몇 달간의 당 내분과 분열상은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집권 여당부터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당을 신속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오늘 주어진 대의요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이 어제 수락을 한 직후에 기자들에게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제 비대위원장으로 정진석 의원이 선출이 되고 저한테도 뭐 전화도 여러 통이 오고 문자도 메시지도 많이 왔습니다. 예, 왜 왔느냐고요? 비대위원장에 선임이 된 걸 축하한다고. 예, 물론 뭐 농담이지만 글쎄요, 저는 정진석 의원하고 닮았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수백 번은 들었을 겁니다. 예, 정진석 의원도 저랑 닮았다는 얘기를 수천 번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저렇게 아는 그 사이지만은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닮았습니까? 예, 닮았는지, 네, 저도 하여튼 많이, 이미지가 좀 흡사한 그런 구석이 좀 있나 봅니다. 네. 그런데 닮았다고 하면은, 예, 서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도 정진석 의원 닮았다 하면은, 이렇게 썩, 웃으면서 그렇고요. 예, 정 의원도 마찬가지로 더 닮았다고 하면은, 예,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서로 농담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글쎄요, 눈, 코, 입 하나하나가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풍기는 이미지가 비슷한 그런 상황인 모양입니다. 아무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거를 축하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제가 어제 꽤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네. 글쎄요, 저렇게 또 보니까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김전무는 대한민국 비대위원장을 하셔야 할 듯 우리 천일TV님이 예,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글쎄요, 아주 날개 다른 덕담으로 보여집니다. 이미지가 닮은 부분이 있기는 있네요. 우리 리치빌님이 그죠? 예, 이렇게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서 자세히 보면 아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닮은 부분이 있긴 있네요라고. 김나영님이 네버 결코 안 닮았습니다. 결코 안 닮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정진석 의원이 조금 더 인품이 있게 보이죠? 예, 아무튼 닮았다는 얘기를 저도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 봤습니다. 예, 권성동 사퇴,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어제 4시경에 결정이 됐는데, 실제로 권성동, 이 원내대표가 2번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사실 맡을 입장이 아니잖아. 사실은 나이도 같습니다. 정진석과 권성동은 나이도 같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다 또래입니다. 나이도 다, 예, 비슷하고 사석에서는 말을 편하게 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사석에서도 말을 편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2번에 걸쳐서 사양을 했는데 3번째 다시 자기 방으로 찾아오더라.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비상이기 때문에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다. 누가 있겠느냐. 지금 이 비상 상황을 해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참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독이든 술잔이라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말고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어차피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잘해야 본전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독배를 마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정진석보다 김 박사가 더 스마트하셔요. 보리수님이 또 제 편을 또 들어주셨네요. 대본이 맞습니다. 예, 김동원 선생이 더 인상이 좋아요. 우리 장승희님도 또 장승희님 오늘 처음 들어오신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쭉 눈으로 보시다가 댓글을 아마 처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장승희님 말을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승희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이 든 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미룰 수는 없겠다. 내가 국회 부의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마당에 비상 상황이면 비상 상황답게 또 중진 이 정주석 의원의 5선입니다. 5선이면 4년 임기니까 이제 20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참 대단합니다. 예, 그 부친까지 포함을 하면은 정말 한 40년을 한 건가요? 그 부친이 충남도지사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도 했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후광을 많이 쓰였구나라는 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은 붙인 이름은 제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충남도지사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이어서 아들이 그 지역구를 그대로 부여, 공주 이쪽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일본이 그렇죠. 일본이 아주 유명 정치인은 자기 아들이나 딸에게 자기 지역구를 넘기는 것을 아주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우리는 세습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아버지에게 지역구를 인정받아서 임기를 받아서 아주 지역구를 성실하게 잘 꾸리니까 5선을 했겠죠. 예, 내리 5번을 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아픈 이 낙선도 있죠. 서울에서 중구 성동구에 제 기억에 출마를 했다가도 낙선을 한 적이 있고요. 또 충남도지사에도 한번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낙선을 했는데 바로 그때 상대방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아주 강대강으로 붙어서 아슬아슬하게 석패를 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떤 쓴맛도 봤으니까 저렇게 이제 큰 정치인으로 거듭이 났겠는데요. 아무튼 지금 국민의힘에서 최다선, 5선이 최다선입니다. 6선, 7선은 없습니다. 최다선이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와도 쉽게 맡기가 어려운 비대위원장, 예, 잘해야 본전인 비대위원장에 그러면 내가 맡겠다라고 그야말로 삼고초려를 받아들였다는 그런 후일담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취재한 거로는 이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대표에. 국회 부의장이 임기가 올 12월까지입니다. 12월까지 하고 예, 당대표 선거가 이른바 조기 전당대회가 1월, 빠르면 1월, 좀 늦으면은 2월 초 이렇게 지금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회 부의장을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를 하고 당대표에 이 도전을 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당대표가 지금 가장 아마 본인이 원했던 그림일 텐데, 예,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버리면 당대표는 나갈 수가 없죠. 왜? 지금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소임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루라도 빨리 12월이면 12월 중순 말 빨리 열어서 새로운 당대표를 조기에 선출을 하는 그 임무가 가장 큽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임무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당대표 출범을 하는 게 제일 큰 책무이자 소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임기, 당 비대위원장에서 임기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비대위원장보다는 당대표에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주선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권했더니 다 사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나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잘 수행해 나갈 수조차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고맙지만 사양을 한다라고 하는 세 사람 정도가 다 사양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당 중진으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돼 있는데, 본인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나더러 택하라면 난 비대위원장 대신에 3달 뒤에 있을 이 당대표에 나는 도전을 하겠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독이 든 잔, 독이 든 잔을 내가 기꺼이 품고 당을 위해서
산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아무튼 정진석 체제가 이제 급속히 개편이 됐는데요. 예, 정신을 차리고 당 빨리 안정화에 최대한으로 무게중심을 두겠다. 여러분들 아까 준비된 화면을 보셨죠? 예, 정말 우리 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정신을 안 차리고 공멸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당 안정화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겠다. 예, 그러고서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담배를 한 3, 4년 동안에 끊었다고 그래요. 담배를 꽤 좋아했는데, 근데 이번에 비대위원장을 맞냐 안 맞느냐 하는 상황에서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웠다. 끊었던 담배도 피웠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요. 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그 당시에 아주 긴박했던 상황이 바로 끊었던 담배도 입에 물면서 고뇌에 찬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네. 예, 바로 잃었던 그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에 이준석이 또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관종입니다. 관심종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 자기가 의견 표현을 하고, 더더군다나 이 비대위원회는 자기 본인의 과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자중할 그 뜻도 한데, 네, 이 정진석 부의장과 이준석은 사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예, 바로 우크라이나를 이준석이 몇 명을 이끌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죠.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 정진석 의원이 한마디를 했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 우크라이나 가서도 계속 정진석을 공격하는 그런 SNS 이 공중전을 펼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선수도 그렇고 한 사람은 5선, 한 사람은 당대표지만 0선, 한 번도 국회의원을 된 적이 없는, 그리고 나이 차이도 한 사람은 37살, 또 한 사람은 지금 62인가요? 셋 정도 됐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준석이 공격을 하더라도 건건이 다시 또 이렇게 하면은 더 확전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 당시에 정진석 그 부의장이 아이고 그냥 내가 참고 말지 하면서 확전은 그때 안 됐죠.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네, 지금 저 SNS에 올린 내용인데요. 개 사진을 올려놓고 저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예.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인터넷 그 젊은 층들이 주로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했던 글귀인데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미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가 정지가 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했나요? 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런데 국민의힘이 또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을 하니까 바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야, 난 참지를 않을 거야.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가 막 시작이 됐지만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자체를 정지를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 이 전쟁이 계속 지금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호영 체제가 들어섰을 때 가처분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체제는 바로 와해가 됐고 돌아 지금 어제 오후 4시에 정진석 체제가 막 시작이 됐는데, 아유, 그래, 인간의 이 실수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너희들은 또 반복을 한다. 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야?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그런 의지 표현인 것이죠. 예, 이렇게 되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같은 재판부가 이것을 또 맡게 되는데, 같은 재판부라면은 지난번에 황정수 부장판사 남부지법이죠. 서울 남부지법에서 똑같은 그런 그 부장판사가 이거를 갖게 되면은 지금 새 비대위원장 체제, 이른바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도 또 암초에 걸릴 확률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야 똑같은 실수 늘 계속하고 있는 거야. 나 가처분 신청 또 낼 거야 라고 하는 저렇게 이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글쎄요. 참 이 싸움이 어떻게 언제 끝날지 우리 국민들은 이미 이제 피로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네. 비대위원장 체제하면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또 직무정지가 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 하면 또 가처분 신청하고, 이미 지금 피로감에, 아유, 진짜 저 도드리표 싸움을 언제까지 할 건가라고,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참담한 심정일 텐데요. 예, 모델 강아지를 동원했네요. 세븐님. 걔가 그러네. 준서가 똑바로 해라. 정상윤님. 그래서 접대를 여러 번 받았나요? 전일팀님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인간이 아닌가 봐요. 지는 인간이 아닌가 봐요. 저는 아니고 자기는. 예. 이번엔 황 판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원로 판사분들이 많은 비난이 있었으니까요. 저 사진은 개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맹비단입니다. 예. 예. 정지석 비대위원장님, 기왕 되셨으니 응원합니다. 이유는 김 박사랑 아주 조금 닮아서요. 예, 설청맘님이 지금 이제 막 들어오신 모양인데요. 예, 김 박사랑 아주 조금, 닮아서 정지석 비대위원장을 응원을 합니다. 예, 김 박사와 닮은 사람이 됐으니, 더 가열차게 응원합니다. 이런 설청맘님이, 예, 설청맘님은 가끔씩 이렇게 툭툭, 거의 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데 좀 이렇게 코믹하죠. 예, 코믹해서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전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닮기는 조금 닮은 모양이네요. 설정맘도 닮았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저런 괴물이 대표를 했는지요, 장승희님. 네, 설정맘님 어서 오십시오. 건강을 빕니다. 예, 우리 재선님이 설정맘님께 인사를 드렸네요. 김 박사께서는 아침 운동 열심히 하시나요? 정지석과는 비교도 안 되게 멋지십니다. 글쎄요, 뭐 아침 운동을 할 때도 있고요. 예, 오늘처럼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부랴부랴 이렇게 또 밤에 어떤 제가 페이퍼워크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늦잠을 잤으니 아침에 뭐 여러 가지로 아침 운동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네,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 멋지다는 얘기신가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정지석 체제로 급속히 개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준석이 아니나 다를까. 예. 봐라. 계속 지금 비대위원장이 안 된다잖아. 지금 이 사법부에서 안 된다는데, 또 임명을 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또 가처분 신청을 또 낼 거야. 예, 실제로 이준석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준석의 변호인단은, 검토를 하겠다. 지금 검토 중이다. 가처분 신청을 똑같이 낼지 아니면 방향을 좀 다르게 해서 낼지 지금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 이준석의 변호인단의 공식 입장도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네. 또 윤핵관입니까? 가처분 신청.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이죠. 새 비대위원장의 정진석, 뒤통수용 육무방망이. 예. 법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죠. 예. 법원과 국힘을 이렇게 연결을 하는 외나무 다리에서 이제 정진석과 이준석이 만났다는 얘기네요. 아이고, 또 윤핵관이야? 참,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윤핵관. 예, 정진석 위원장도 글쎄요, 뭐, 권성동, 또 장제원, 이게 이제 1세대, 막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관계를 맺은, 예, 거기에 정지석 의원도, 중추적인 역할을 했죠. 그리고 뭐, 나이도 비슷하고, 예, 사석에서 친구처럼 지냈기 때문에 상당히, 윤 대통령의 정치 입문할 때 많이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그런, 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윤핵관으로 지금 이준석은 뭐, 가차없이 윤핵관으로 분류를 하는데, 예, 뒤통수용 육무방망이를 이렇게, 손에다가, 펼쳐놓고 있군요. 예, 육무방망이로 이준석을 어떻게 좀 때려잡아 주세요라고 하는 댓글,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그 육무방망이네요. 네. 뒤통수를 치는 육무방망이. 예. 과연 이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는데 이번에 그 결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법원에서 똑같은 판결을 황 부장판사가 내릴지 아니면은 그야말로 핵심 쟁점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자의적인 해석이었죠. 당의 비상 상황 여부를 사법부 부장판사가 내리는 게 사실은 저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황정수 판사의 이 판단 아닙니까?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준석을 축출을 시키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 그래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직을 이렇게 세 사람이 연이어서 나가고 하는 게 비상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었는데, 그렇다면은 비상 상황을 정교하게 당원 당규에 담겠다 해서 당원 당규에 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러이러한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한다. 최고위원 선출직으로 뽑은 최고위원 6사람 중에서 3사람 이상이 사퇴를 할 경우는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던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할 때 전에처럼 호락호락 그냥 당하지만은 않는다. 왜? 정교하게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으니까라고 하는 믿는 구석이 있는데요.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당의 비상 상황을 판사가 판단을 한다는 거는 저는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그 관례상으로도 당 문제는 정당의 문제는 정당이 알아서 해라. 왜 자꾸 사법부까지 갖고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쭉 됐고, 이번 상황처럼 가처분 신청을 이준석의 손을 들어주고 인용을 한 거는 이 전례가 없는 것이죠. 예, 사상 초유의 일로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벌집 쓰시듯이 아주 아수라장이 된 상황인 것인 걸까요? 네, 바로 정진석 대 이준석의 외나무다리 결투,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결투가 벌어질 건데요. 예, 속속들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평이 하나 더 있나요? 네, 두 번째 만평입니다. 예, 역풍은 없겠지 민주당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지금 열심히 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면서도 이거 깜짝 잘못하면은 이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오히려 도로하면 타멸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민주당 파란 옷을 입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별법을 열심히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심이 과연 어떻게 될지, 예, 민심은 아직까지는 얘기를 없습니다만은, 예, 바로 김건희 특검법, 이게 바로 이재명, 김혜경의 지금 사법 처리에 맞불 성격인 것이죠. 야, 너희들 계속 지금 이재명과 이 김혜경을 저렇게 물고 늘어지면 우리도 김건희를 특검을 통해서 아주 그냥 난처하게 만들 거야 라고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예, 특검법에 거기에 이 규모가 최순실 그 당시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특검법을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특검법이 민주당에서 그렇게 끝까지 이 자기들 마음대로 관철을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특검법에 그들도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라고 사실 조마조마 하는 게 사실은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이게 겁방용, 지금 너희들도 김건희 특검법으로 하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저 이재명, 김혜경 저거 사법 처리 안 되도록 이 여의도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해라고 하는 겁방용으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감정을 넣어서 아이고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여의도 정치판이 더 혼탁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국회에 300석 중에서 180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검법도 자기들 입맛대로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를 또 시킬, 물론 법사위원회 위원장이 지금 김도우 위원장이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민주당의 그런 의지대로 쉽게 통과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국회의 권력은 지금 민주당이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특검법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 한번 너 죽고 나 죽자는 살기로 그렇게 밀어붙이면은 사실 별 도리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민심의 그런 동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그런 만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